본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는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가 서버가 다운될 정도의 인기를 끌었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AK 프루지오입니다. 대우건설 제공이고요. 자,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가 예상됩니다. 유례없는 오피스텔 열풍. 12월부터 오피스텔 주거요건 개선을 위해서 바닥 난방 설치 허용 면적이 기존의 85제곱에서 120제곱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자료 보시고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요건은 개선이 되겠죠. 바닥 난방 설치 허용 면적이 85에서 120제곱으로 확대가 되고 102 설비 공고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앞으로 3, 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고 세대 간 악취로 인해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보도자료나 이걸 접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그 면적 기준이 84에서 120으로 늘면서 그 환기 시설이나 건축 허가할 때 배기 시설에 대한 지자체에서 공고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11월 12일부로 개정 고시를 했고 어제죠, 어제. 그러면 기존에 85제곱이면 그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85제곱으로 그냥 실내 내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런 구조가 3, 4인 가구에게는 방이 좀 적고 거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아파트 8호보다 형격히 작았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120까지 확대를 시켜주기 때문에 120이면 아파트 84하고 같은 면적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전부 확장형으로 되기 때문에 34평 확장형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거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는 거고요. 발코니는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다. 요즘에는 이거를 전부 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인하여 이제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이다.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아파트들이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이 약 30제곱 정도는 기본적으로 됐다고 보셔야 되니까 요즘에는 더 넓습니다. 4베이, 5베이까지 나오니까 더 넓어지는 추세긴 합니다. 그런데 실사용 면적이 대략적으로 120제곱 정도 됐으니까 기존 아파트 84제곱 정도의 면적이 나옴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또 안 좋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가세자로 부가세 환급받고 분양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주소 전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세로 해서 자기 그 투자비를 회수해서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사실상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인력이나 그런 게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일단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오피스텔들은 배기 설비가 아파트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허가권자가 냄새나 연기 차단 시설, 배기 설치 시설을 권고할 수 있다. 말이 권고지. 이렇게 안 하면 니네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할 수 있다는 말이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세대 간 담배 연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정책을 조정 심의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 이거는 이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 얘기고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여정성 서울대 교수 이렇게 두 분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정책 조정 심의를 했다는 말인 거죠.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 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가 되죠. 어쨌든 이런 걸 쥐어서 서로 이웃끼리 냄새나 악취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빗발치고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 정책과는 다양한 주거 수요와 주거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시면 이런 의미는 일단 그리고 관련된 뉴시스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 오피스텔과 판매 시설을 이달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외 동포와 외국인에게 분양됐던 아파트 상품과 달리 오피스텔과 판매 시설은 내국인에게 공급된다. 아파트보다 비싸도 로또판 주거용 오피스텔 어쩌나. 영등포 신길 경기 과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세 자릿수 기록. 집값 급등, 높은 청약 예벽, 주택 수요 대체제, 오피스텔에 집중. 아파트 공급 충분했다면 오피스텔 이상 과열 현상 안 나타나. 지금까지 공급이 많이 부족했고 아마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은 되어지고 있고요. 아파트 대체제로 떠오른 오피스텔 올해 매매 역대 최다. 전국 매매 등록 신고 건수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치를 넘어서고 분양 매매 시장에서 인기가 치솟아 입지 황금성을 따져야 된다. 초강력 규제 비웃는 풍선 효과. 공시가 1억 원 미만 오피스텔 광풍. 일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곳곳에서 풍선 효과를 내고 있다. 시중에 유동자금과 주택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를 덜 받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주택이나 오피스텔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으나 정책 투기는 막지 못했고 시장 곳곳에 이상과열 양상만 짙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오피스텔 면적별 가격 상승률을 부동산 인포라는 곳에서 제공한 건데요. 40제곱미터 이하 원룸형 오피스텔이죠. 보시면 1월 9월 사이에 그 매매 가격 변동 추이인데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0.4%. 반면 이제 전용 면적 40에서 60은 2억 2천이었다가 2억 3,700 얼마로 올랐으니까 3.6%. 전용 60에서 85제곱은 3억 3,500에서 3억 6천 80만원, 7.4%. 면적이 클수록 상승률이 높았죠.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다라는 해석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론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일산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그 뒤에 시티프라리움이라는 8호제곱 아파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반대편에 원룸형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주로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는 의미고 가격 차이는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시티프라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분양가에 더블 이상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왼쪽에 멀리 보이는 아파텔 꿈의 그린이나 대방이나 그라비스타,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 다 뭐 호가는 다 10억입니다. 10억. 분양가는 3억대였죠.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결국은 원룸 오피스텔은 가치가 별로 없고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은 가치가 엄청나다. 물론 이제 킨텍스 GTX의 영향이 있긴 있는 겁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